반갑습니다. 김성희입니다. 강의에 앞서 본인은 뭐 디지털 자산 소개 등에 관한 투자 결과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며 투자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되니 스스로 판단을 잘 하여야 합니다. 또한 설명과 달리 모든 공개 로드맵은 주최 측에 의해서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장 일정이 약간 미뤄졌지만 확정이 된 것 같고요. 차후에 날짜는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를 함부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가상자산은 법정화폐가 아니므로 특정 주체가 가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나는 크레타 토큰의 마케팅 정책과 채굴 규칙을 이해했고에 동의를 하셔야 마케팅이 돌죠. 코인 가격의 변동이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나는 나의 판단과 책임하에 투자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등등 체크를 해야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블록체인 세상에 지금은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웹3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홍콩의 재무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물론 홍콩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채권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로 받기도 시작을 했고 또 커스터디 사업이나 수탁 사업을 하고 있는 골드만삭스나 전 세계 전통적인 금융시장들도 뛰어들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주제가 되겠고 그 중에서 이제 많이 들어왔었던 논 펀저블 토큰인 NFT 또 게임파이는 이제 파이낸스의 약자예요. 그래서 게임 관련한 금융 시스템 플레이투원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 우리 크레타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통해서 돈을 벌기도 하고 게임을 창작하고 디자인을 창작하고 돈을 번다. C2E 되겠죠.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퍼나르고 좋아요를 달고 돈을 번다. S2E, 쉐어 투 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몰입형 엔터테인먼트 등 많은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현재 자원을 투입하여 모색하고 있는 어떻다? 방향이다. 네. 크립토 커런시 시장의 방향이 이래 가고 있고요. 웹3의 핵심 블록체인 기술. 웹3는 많이 들어봤죠. 웹3. 어떻게 보면 월드 와이드 웹, 그것을 블록체인을 입혀서 거버넌스라고 그래요. 이제 이 단어도 이제는 조금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거버넌스의 체계가 변화가 오고 있다. 다시 얘기하면 과거에는 중앙화된 사회에서는 누군가가 정해진 정책을 만들어낸 대로 수익성을 가져갔으나 이제는 커뮤니티 형태로 다오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그것의 핵심인 블록체인 기술이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탈중앙화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중앙화의 세상에서 탈중앙화의 세상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무엇이 좋은데 속도가 빨라지나? 아니면 지금까지는 속도가 더 느렸죠. 다시 얘기하면 중앙화된 인터넷 세상보다 블록체인 세상은 느리기 그지없었다. 네. 이것을 개선한 프로젝트가 현저하게 눈길을 끌고 있는데 그것이 크레타와 로커스이다. 이 크레타와 로커스는 우리가 직접 핸들링하고 있는 거다라는 뜻이겠죠. 자, 보안성. 탈중앙화를 이루지 못하면 보안성은 떨어진다. 다시 얘기하면 중앙화된 블록체인은 보안성은 떨어진다. 왜? 누군가가 해킹을 하기 위한 단일 장애 지점으로 거기만 뚫으면 되니까. 탈중앙화되어 있다는 뜻은 무엇이냐? 그 중앙 집권적인 형태를 분산해서 제어를 하다 보니까 이 전체를 다 가졌었을 때
해킹이 가능하다. 다시 얘기하면 누군가가 코끼리를 한 마리를 냉장고에 넣어요. 냉장고만 털으면 코끼리를 빼갈 수 있죠. 근데 다리는 저기에, 뭐 코는 저 유럽에 이렇게 다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다니다 비용이 더 생기겠죠. 이런 개념인 거죠. 투명성. 지금까지 중앙화된 세상은 투명하지가 못했다. 누가 핸들링을 했느냐? 중앙에 있는 관계자들 뿐이더라. 고로 보안성을 높이고 탈중앙화시켜서 투명하게. 왜? 니네만 봐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도 갖고 있을 거예요. 니네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나도 갖고 있을래. 그러니 은행은 빠져. 정부, 니네가 조작하는 건 잠깐 미안하지만 빠져. 언론, 무역, 사회, 회계, 법률, 이제 니들이만 정하는 건 안 돼. 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국회에 올렸어. 법을 바꿔야 되겠어. 1년이 돼, 2년이 돼, 3년이 돼. 영화를 보면 어떤 판결이 바로 나와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관계자가 재판은 영원히 뒤로 밀어놓을게. 판결이 안 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 누군가가 쥐고 있었던 것들이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는 투명하게 해야겠다. 우리 보면 판결 내릴 때도 왜 괘씸죄라는 게 있죠. 괘씸죄는 주관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죠? 네. 그러면 법률도 이제는 탈중앙화시켜서 그 판례들을 다 모아서 이미 판단이 돼 있는 것을 뒤집는 일은 없어야겠다. 설령 그 판례가 잘못됐다라면 헌법소원을 거쳐서 이것을 뒤집는데 모두가 참여를 해서 투명하게 해야겠다. 이런 거죠. 즉, 중앙화된 세상에서는 유변조가 가능했는데 탈중앙화 세상에서는 유변조가 불가하다. 그런 비용과 거버넌스를 체계를 바꾸는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오늘 오신 분 어때요?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막아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가 주는 것은 웹3와 블록체인과 탈중앙화가 왜 와야 하는가라는 어떤 페이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우디에서 어떤 언론을 통해서 디지털화되고 있는 세상 중에 가장 잘 되고 있고 수익성이 높은 분야가 게임 사업 분야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게임 관련 컨퍼런스를 사우디에 열었다. 아니, 사우디에 열은 걸 저도 예전 같으면 관심이 없었죠. 왜? 사우디에 뭐 하이에나가 다니든 좀 이게 갈기가 달린 사자가 다니든 우리하고는 무관했다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건 사우디가 게임 산업을 유치했다는 거예요. 모래 사막이라고만 알고 있었던 게. 그래서 왜 그런가를 점점 파고 들어갔더니 우리나라는 땅을 파면 지하수 물이 나오는데 얘네들은 석유가 나오더라. 그 석유가 비싸니 그냥 땅만 파면 다 내다 팔아서 누구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2,850조나 가지고 있더라. 그 사람이 왕세자이니 한국에 올 때 아니 20시간 정도 한국에 방문을 하러 왔는데 침대를 비행기에 싣고 왔다 해서 제가 좀 또 맛이 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아니 무슨 침대 한국에도 엄청 많은데 물침대도 있을 텐데 뭐 침대를 갖고 오냐고 그랬는데 급이 달랐다. 왜? 20시간 동안 머무는 사우디 왕자가 한국의 투자 유치를 40조 원을 하고 갔다 계약을. 엄청난 일인 거죠. 그들이 게임 산업을 유치하기 때문에 세간에 어때요? 이목을 집중하더라 라는 거죠. 거기에 얼굴에 나와 있는 이분이 우리 크레타 팀의 공동 창업자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더라. 그 이야기가 아주 잘 돼가지고 어떻게 되냐. 네, 우리가 사우디에 진출하게 되더라. 뭐 이런 얘기들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모아보고 이렇게 했던 이런 얘기들인 거죠. 크레타, 우리가 오늘 설명하는 내용은 크레타라는 게임 관련
모든 디지털 컨텐츠 관련 플랫폼이 하나가 이름이 크레타예요. 그 안에서 쓰는 기축통화가 크레타 토큰인 거고 그 기반 기술이 로커스라는 블록체인 기술인 거고 그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어느 회사에 가면 암호화폐 하면 한 개 정도 얘기하죠. 그죠? 여기는 두 개를 이야기할 수 있다. 근데 여기 있는 이제 인물들이 이런 계약을 했대요. 외연 쪽부터 이영구 다이버스 부사장 이분이고 레인 나카자토 크레타 재팬 CEO. 그러면 재팬이면 크레타 재팬이 일본에 있다는 뜻인 거고 윤석호 크레타 CP 예, 이사님인 거고 이분은 이제 포트리스를 개발했었던 유명한 분이죠. 알렉산더 하루투얀 여기 있는 조금 전에 저 단독 사진을 보여드렸던 크레타 유럽의 이분은 CEO고 이분도 알렉산더네. 알렉산더 보리소브 이런 것들 이제 이분인 것 같고 또 루이스 오스카 라미레즈 이런 분이 이제 이분 같고 알벤 케인 크레타 CSO 이분인 거고 이분들이 이제 어떤 일이냐면 뒤에 보면은 크레타잖아요. 이게 딱 보니까 제가 크레타 회의실이 있더라고요. 다이버스 그 회의실. 여기서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실리콘밸리의 유망한 IT 기업과 크레타 팀이 손을 잡는 날 다 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사실은 알벤 케인하고 알렉산더 하루투얀만 와 있는 줄 알았는데 다 와서 이런 일들을 계약을 하고 갔더라라는 얘기예요.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이 두 명이죠. 크라우드 렌더링 및 스트리밍 기술 분야의 선도 기업인 마와리의 핵심 기술은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40개 이상의 배포를 통해 XR 업계에서 거듭된 성공을 거두며 시장에서 이미 검증된 업체다. AR, VR, XR 지금 메타가 가장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번창시키는 곳이 바로 이 분야죠.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알겠죠. 이 뉴스에서. 아, 크레타의 인물들이 어디하고 계약해서 어떤 처리를 하겠구나라는 것은 이제 알려지게 되겠죠. 이 사진을 보면 또 조금 전에 봤던 알벤 케인이 또 있죠. 이분은 이제 얼굴을 가려놨고 얼굴이 빨리 열렸으면 좋겠어요. 저도. 네. 이분은 자산이 비트코인 100개, 200개가 아니라 자산이 15조에서 17조. 이분 자산이. 근데 이분이 우리 크레타 사무실을 다녀갔어요. 다녀갔다는 건 어때? 이런 분이 그냥 왔다 갔다 하겠어요? 네. 그래서 이분 같이 온 거예요. 부인이에요. 네, 하여튼 거시기 하네요. 그죠? 네. 같이 와서 본인들의 얼굴과 캐릭터를 만들고 갔어요. 3D 전부 다 스캔을 하고 캐릭터를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뒤에 보여줬던 레이 나카자토가 여기 또 있죠. 봐봐요. 이분이거든요. 지금 이 사진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다시. 네. 레이 나카자토. 그죠? 또 블록체인 기술의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좋은 블록체인을 한국에서 개발하신 분. 또 이렇게 보면 이분은 누구냐면 명신산업의 대표예요. 테슬라 차체 70%를 대한민국에서 생산을 해요. 근데 이 기업에서 70% 이상을 생산을 합니다. 또 이 명신산업 대표님이 중국의 차체 1, 2, 3, 4위 들어가는 차체도 이분이 공급을 해요. 우리나라엔 현대, 기아, 명신. 근데 오늘 설명드리는 토큰 하나에 블록체인 메인넷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거기에 메인 대표죠. 이분과 이분이 손을 잡고 크레타 재팬의 멤버가 여기 있고 여기에는 사우디의 멤버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이게 그러면 그것은 너네 그냥 사진 몇 개 찍어가지고 주장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근데
기사를 한번 보면 이렇다는 거죠. 한 사우디 회당, 농식물 기자재, 제조사, 바이오 유치 등등 해서 코트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에 따르면 이러면서 대한민국의 기업 30여 개를 사우디, 아까 얼마? 자산이, 왕세자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2,850조에 달하는 사우디에서 한국에 열풍을 불고 있어요. 한류 열풍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게임 열풍이에요. 사우디가. 그래서 왕과 왕세자는 물론 이제 곡식에 관련된 문제나 스마트팜 여러 종류가 있고 뭐 전기 관련도 있지만 첫 번째, 두 번째가 한류하고 게임이래요. 이거는 이미 지시가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30개여 개의 회사와 지금 우리 앉아있는 이 회사와 이미 뉴스가 나가버렸어요. 사진까지 다. 네. 그런 상황이니까 이건 실제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기분이 좋은 건 뭐냐면 이걸 보여주고 형령 뭐 감이 없어. 뭐 진행도 안 돼. 그게 아니라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뉴스에 기사가 떠버린 거죠. 그런 상황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렸고 여기는 이제 이만큼은 또 일본인 분들이에요. 저 위에서도 한 몇 명은 일본인 분들인데 이분이 만든 블록체인 기술에 열광을 하고 우리가 다 함께 만들어가는 크레타의 세상에 열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이 굉장히 발칵 뒤집혀 있어요. 현재 크레타 때문에. 네. 근데 그 발칵 뒤집어 놓은 장본인이 이분이에요. 일본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 왜냐?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게임 관련 책임자 역할을 했었고 캡콤, 일렉트로닉 아츠 이런 회사에서 게임 관련 CTO급으로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분이 일본에서는 게임계에 거의 왕좌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분이 크레타에 열광을 하는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크립토커런시 시장, 암호화폐 시장은 대부분이 사기판이던데 왜 당신은 그 엄청난 당신이 가지고 있는 퀄리티를 가지고 크레타에 열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다. 이유가 충분하다. 내가 과거에 마이크로소프트사에 근무를 할 때 이 크레타 개발팀들하고 일을 할 경력이 있다. 이들은 전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급이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들이 그동안 5년에 걸쳐서 만들어내는 블록체인 기술이 가히 놀라울 만한 수준이다 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업력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투자를 유치한 어떤 걸로 게임을 만들어서 단순하게 넘겨준 게 아니라 게임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로 아주 그냥 평이 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은 완전히 열광을 해버려요. 크레타에. 그러면서 크레타 재팬을 점점 키워가고 있는. 자, 이제 여기에 나오죠. 코트라 한 사우디 비즈니스 상담이 스마트팜, 플랜트 기술, 뭐 기자재 이런 거. 근데 아직은 이제 우리가 계약서를 뭐 기침을 저렇게 크게 하면 저 강의 못해요. 예. 깜짝 놀랐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다 못 보여드리고 일단 실루엣만 보여드렸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나와버렸다라는 거죠. 전부 다. 그죠? 그래서 이제 더 얘기는 못 하겠고, 네. 아니 그 복면가왕에 최근에 김종서가 1위를 4번이나 했어요. 그래서 1위를 4번이나 해서 기쁘더냐 이렇게 물은 거야 사회자가. 그 안 기쁘대. 왜 안 기쁘냐 그랬더니
복면가왕에서 1위를 해도 자랑을 못하게 하니까 복면가왕에서 내가 1위에서 나 김종서야를 못하잖아요. 다음번에 또 나가야 하니까 자랑을 한 번도 못했대요. 그럼 뭐가 기쁘냐는 거야. 그런 느낌이 여기에도 있어요. 다 잘 되고 있는데 자랑을 할 수 없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한 사우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이렇게 딱 멤버가 들어가고 사우디 갈 때 사진까지 이렇게 다 보여주더라. 그러면 돈 있는 나라에서 크레타에 투자를 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면 어떻게 돼요? 활성화가 훨씬 더 좋겠죠. 그것도 기존의 블록체인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기존의 블록체인은 대부분 뭐 코인 사라고만 하지 거래소 거래 상장에서 거래만 하지 되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근데 사우디에서 투자를 하고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 국가가 밀어버려요. 안 그러겠어요. 우리나라 기업이 사우디에 투자를 받으면 우리나라 국가는 바보처럼 가만히 있겠냐고. 안 그래요. 그래서 굉장한 일이 일어나는데 복면가왕처럼 자랑은 못한다. 이런 뜻인 거죠. 자, 지금 보시면 레이지로 나카자토인데 레이지로 나카자토가 그 내용들을 다 나열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에 900명을 앉혀놓고 AMA 질의응답을 받았어요. 일본의 엔지니어들을 다 앉혀놓고 그들한테 크레타가 무엇인가를 설명했어요. 근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냥 900명이잖아요. 우리가 느끼기엔 레이즈로 한 명이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저 한 명이 10,000명을 끌어요. 저 한 명이 10만 명을 끌어요. 알렉산더 하르투얀이 크레타에 커뮤니티를 열자마자 14만 명이 들어왔어요. 그렇게 크다고요. 그래서 그 900명한테 설명을 했는데 일본 전역이 크레타에 들끓게 됐다. 네? 그만하라고요? 계속 하라는 거죠? 네. 제가 이렇게 잡음이 들리면 까먹어요. 네. 그래서 레이지로 나카자토가 그 일본에서 이렇게 브리핑을 몇 번 하니까 일본 전역이 진짜로 들끓어 버리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일본 엔화거래소에 상장을 해달라 크레타를 이렇게 요청이 온 거예요. 일본의 엔화거래소는 대한민국하고 상황이 틀려요. 대한민국은 업비트에 거의 200개 이상 있잖아요. 그죠? 뭐 코인원도 잔뜩 있고 코빗은 좀 적지만 일본은 많아봐야 5개, 7개예요. 한 거래소에 그 거래되는 코인 개수가. 거기에 올라간다는 건 엄청난 일이에요. 그리고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앞서 있어요. 암호화폐에 대해서. 법적인 규제나 규칙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 레이이치로 나스카자토가 해달라. 그래서 무언가 있는데 그것도 아직은 말은 못하는데 하여튼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자, 알벤 케인이 이분이 우리 이제 크레타의 공동 창업자 겸 어드바이저 겸 많은 업무들을 하시는데 알벤 케인이 요즘 한동안 조용했잖아요. 네, 일이 하나 터졌어요. 일이 하나 좋은 일이 터졌어요. 그래서 알벤 케인이 어디를 갔다 와서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했는데 그 엄청난 어마어마한 누군가가 우리 회사를 다녀갔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좋은 기대할 만한 그런 성장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렸다시피 크레타는 레이지로 나카자토 또 알렉산더 하르투얀 조금 전에 이분 얘기를 한 거예요. 이분의 이력을 잠깐 말씀드리면 미국의 일기예보를 이분의 AI 회사에서 예측해서 넘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재난방지 시스템이나 아니면 지형 지질에 대한 3일 전 거를 미리 예측한대요. 재난을.
그래서 넘겨주는 AI 회사의 오너예요. 근데 크립토커런시 시장에 2014년도부터 있으면서 많은 변화되는 과정의 중심에 서 있던 분이에요. 알벤 케인. 근데 아이오타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개발자이면서 지분권자이기도 하고, 폴리곤의 전 세계 마케팅을 이분이 하셨었고, 다오 베저의 아주 핵심 멤버이기도 하고, 크립토 커런시 시장에 어느 자리에 가도 어때요? 항상 임원급 이상을 하시는 분인데 우리의 공동 창업자로 들어와 있어요. 아마 크립토 시장의 서열은 10위 안에 드는 걸로 압니다. 그 정도로 파워가 막강한 분이죠. 여기 있는 이분 아까 그 첫 사진에서 보셨겠지만 이영구 부사장님이에요. 이영구 부사장님은 게임 개발뿐만 아니라 게임을 개발하기 수월하도록 만드는 게임 엔진 개발자이고 블록체인도 함께 개발을 한 걸로 합니다. 이분은 포트리스라는 한국에서 유명한 게임인데 이 게임이 53개국에 2,400만 명이 넘는 유저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인벤이라는 사이트의 대주주였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긴지는 몰라요. 근데 이 인벤이라는 커뮤니티 사이트,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에 유저가 들어와서 이 사이트를 본 사람만 5억 4천만 뷰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자기네 직원들과 팀들을 다 이끌고 크레타에 합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분은 우리가 게임은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잘 못하잖아요. 저도 하나 최근에 지웠어요. 컴퓨터 리소스, 아니 핸드폰 리소스를 너무 많이 잡아먹어 컴퓨터가 갑자기 먹통이 돼서 그 게임을 그냥 지워버렸어요. 근데 그 게임들 중에 누구나 다 아는 리니지라는 게임을 이분이 만들었던 장본인이에요. 리니지라는 게임의 디자인, 캐릭터 디자인도 이분이 다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수익 모델도 이분이 입혔던 장주영 PD님. NC소프트의 상무이사 출신인데 크레타에 합류. 그러니까 놀라운 일들이죠. 저 위에 있는 저분은 또 우리가 잘 아는 영화가 있어요. 툼레이더라는 영화. 툼레이더가 영화로 나온 게 아니라 원래는 툼레이더 게임이었는데 그 게임을 바탕으로 미국에서 1조 원 이상의 누적 수입을 누렸었던 사람이 바로 존 카바나. 저분이 우리한테 온 거죠. 고문으로. 자, 이 멤버들을 이렇게 들으면 다른 데들은 블록체인 회사들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이름 있는 명망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어때요? 써먹어요. 어드바이저. 그 사람들은 토큰 좀 받고 그냥 얼굴만 내밀고 일은 안 해.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안 빼놓고 눈을 좀 떠주셔야 되는데 눈은 이렇게 뜨라고 있는 거예요. 감으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이런 게임 관련의 업무를 하더라도요. 게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주구장창 눈 멀을 때까지 게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 안에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채팅을 하고 보이스톡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고 내 게임 콘텐츠들을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그 안에 모든 생태계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만들어가는 크레타는 뭐냐? 이런 게임 관련 모든 문화가 다 담겨있는 플랫폼, 이걸 만든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기축통화로 쓰여지는 게 그동안에는 한국은 문화상품권, 뭐 페이, 네이버 결제 뭐 이런 걸 통해서 했다면 이제는 이 플랫폼에서는 단일화폐인 크레타를 쓰겠다라는 것이 우리 크레타예요. 그러면 지금 요즘은 이제 저도 못 봤습니다. 우리가 세배하고 이럴 때 명절날 용돈을 주면 애들이 문화상품권을 막 책상에다 착착착착 이렇게 쌓아놔요. 그래갖고 보면 언제 다 긁었는지 껍데기는 다 버려져 있고 그냥 다 긁은 것만 시체들만. 그죠? 근데 그렇게 돈지를 전 세계 77억 명 중에 청소년들은 다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각국의 어떤 그 결제 시스템들을 쓰죠. 근데 이것을 블록체인화 시켜서 토큰으로 결제를 하는 시스템을 붙이면 좋은 아이템이 되겠죠. 자, 스팀이라는 게임 플랫폼이 있어요. 봐봐요. 이 뒤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바탕화면은 공유가 안 될 거예요. 공유가 안 되네. 자, 보시면 제가 이제 스팀이라는 플랫폼, 게임 플랫폼을 깔아놨어요. 이게 아이콘이 스팀이에요. 여기에 킹덤 언더 파이어 워 오브 히어로즈라는 아이콘이 하나 붙어 있어요. 그럼 이게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제가 스팀에 가입을 해요. 그리고 스팀을 다운로드하면 이렇게 아이콘이 생겨요. 그리고 킹덤 언더 파이어 워 오브 히어로즈를 들어가서 설치를 하면 이 아이콘도 생겨요. 근데 이 안에 있는 모든 그 환경은 어떠냐면 게임이 5만 개 이상 몇 개인지 셀 수가 없어요. 게임이 그만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들어가서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게임으로 다 들어가겠죠. 근데 이 플랫폼의 유저가 조금 적을 때 1억 3,500만 명이에요. 조금 많을 때 7억 명, 10억 명씩 다녀가요. 이 플랫폼 하나에. 근데 그러면 그들이 돈을 얼마나 쓸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명절 때 문화상품권을 한국 사람도 많이 쓴다고. 그죠? 이 안에서 게임을 사기도 합니다. 사서 내가 다운로드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일시적으로 쓰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는 1억 3,500만 명이나 되는데 그 유저들이 쓰는데 블록체인화가 안 되어 있어요. 또 하나, 스팀 토큰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제가 코인을 하나 만들어서 스팀 플랫폼에 스팀 토큰을 넣으면 여러분한테 사라고 하면 여러분 사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건 안 사면 이제 환자가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왜 그러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1억 3,200만 명이 그 중에 유료 유저가 몇 퍼센트인지 모르지만 이 토큰은 반드시 오르게 돼 있어. 반드시. 근데 이런 플랫폼이 크레타인 거예요. 여기에 단일 화폐인 크레타 토큰을 쓰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이미 독과점으로 스팀이 다 어때요? 그 게임 세상은 다 점령을 했을 텐데 가능성이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성이 있을까? 얘네가 이미 다 선점을 했는데 차원이 달라요. 왜 그러냐? 여기는 블록체인화 돼 있지 않고 여기서는 내 아이템을 내 아이템이 아니라 회사의 아이템인 거예요. 빌려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블록체인화 시켜서 내 아이템이 내 것이 되고 내 스마트폰에 은행에 예치를 하고 이자를 받아요. 이렇게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블록체인 세상은.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근데 하나 궁금한 건 주무실 건데 여기 비 오는데 왜 오셨을까 싶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까지 와야 잠이 오는 건가? 아무튼 좀 헷갈리긴 합니다. 그러면 이 플랫폼은 수익성을 가질 것인가? 어때요? 기가 막히죠. 근데 그 위에 활용 점정 하나를 더 올려요. 어떤 거냐면 하이 퀄리티 엔진. 이게 뭐예요? 엔진인데 게임을 만드는 엔진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대한민국 넥슨은 엔진이 있습니까? 최근에 하나 만들었는데 애니메이션 엔진이 있어요. 애니메이션 엔진. 그러니까 아바타들이 나오면 다 어때요? 머리 크고 곱슬머리에 눈 크고 머리가 크니까 당연히 눈도 커야죠. 몸은 작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오뚜기 같이 생긴 애들. 그런 애들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요즘 이렇게 게임을 안 해도 남들이 이렇게 하는 거 쓱 한번 보면 어때요? 정말 재밌을 것 같아. 내가 못해서 그렇지.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게임들은 넥슨에서 다 어디를 통해서 만드냐면 미국의 언리얼 엔진을 통해서 다 만들어요. 그래서 잘 만들어서 유저들을 모아서 그들이 퍼블리싱하고 그들이 홍보해서 마케팅해서 수없이 많은 돈을 들여서 돈을 벌면 이 엔진 사용료를 다 외국에 주고 있어요. 실제로 다. 그게 유니티 엔진하고 언리얼 엔진이 유명합니다. 근데 이 엔진은 대한민국에 200개 이상의 게임사가 있는데 검은 사막의 펄어비스 엔진하고 우리 크레타 엔진하고 두 개가 있어요. 대한민국. 지금 현재. 그러면 이들이 이 퀄리티를 한번 보실게요. 이들이 만들어 놓은 엔진의 기술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부터 살펴봐야겠다. 이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거예요? 엔진에서 나오는 퀄리티를 한번 보자는. 무섭게 생겼죠. 눈 감은 분들은 이분이 찾아갈 것 같아요. 네, 무섭게 생겼습니다. 자, 그 전에 캐릭터들을 보면 이 캐릭터와 네, 이런 캐릭터를 한번 볼게요. 시작으로. 어떻게 멋있게 생겼죠? 이게 회사에서 제공을 해요. 근데 회사에서 제공을 해서 이 캐릭터를 가지고 이제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반납해야 돼. 근데 블록체인을 입히면 어때요? 이것을 제가 사서 이들이 만들어 놓은 컴퓨터 게임 환경 안에 가지고 들어가서 실컷 놀고 내가 이제 오늘부터 그만 놀고 싶어. 그럼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엄청난 큰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이 캐릭터와 똑같은 캐릭터를 자, 둘이 나누어 갖는다고 칠게요. 저는 이 캐릭터를 샀고 누군가는 이 캐릭터를 그냥 회사에서 주는 걸 썼어. 돈을 누가 벌까요? 개인이 보유한 사람이 월등히 벌어요. 왜 그러냐? 리니지에 3,000원, 4,000원 했던 아이템이 1억씩 가요.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왜? 이 캐릭터가 만약에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 잘 들으세요.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희소성이 있죠. 이 게임에 300만 명이 들어왔는데 이 캐릭터를 갖고자 한단 말이에요. 이게 희소성이에요. 근데 이 블록체인 세상으로 비유해서 말하면 이 캐릭터가 2,100만 개야. 그걸 나눠 갖고 싶어 해. 그게 비트코인인 거예요. 1억 2천만 개야. 이걸 나눠 갖고 싶어. 그게 이더리움인 거예요. 근데 이 게임에서 얘는 하나밖에 없어. 라고 하면 그 하나를 거래할 수 있도록 토큰화하는 것이 NFT예요. 근데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을 주민등록 등본에도 적용을 해요. 오늘 발행하는 날짜 찍힌 주민등록 등본을 캐릭터처럼 어때요? NFT화해서 내가 소유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또는 누구한테 과거에는 팩스를 보내. 이것을 디지털화해서 원본임을 증명해서 상대한테 보내고 그 사람이 복사를 하면 복사본임을 알게끔 하는 것을 블록체인으로 가능하다. 그럼 어때요? 왜 그렇게 해야 하냐? 지금은 이제 디지털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스마트폰에 아침 인사를 누구한테 이렇게 날리죠. 복사해서. 자기들이 다 만들지는 않을 거예요. 대부분이 복사해서 날리지. 근데 잘 생각해봐요.
오늘 누가 카카오톡으로 선물하기를 명절을 저희니까 보냈어. 3만 원짜리를. 그럼 그것도 복사해서 보낸다고 쳐봐요. 이 사람한테도 복사해서 보내. 그러면 이제 6만 원 됐네. 이 사람한테 보내. 9만 원 됐네. 이걸 돈을 내가 찍을 수 있어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거르고 팩트만 원본을 갖도록 하는 기술들이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토큰을 내가 누구한테 보내는 거하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선물을 누구한테 보내는 거하고 속도가 달라요. 동영상을 보내는 거하고 사진을 보내는 거하고 글씨를 보내는 거하고 그걸 암호화해서 보내는 거하고 다 달라요. 속도가. 그죠? 근데 비트코인은 어때요? 아직은 그냥 암호화한 텍스트만 보내는 것에는 어때요? 그것도 느리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복사해서 보내고 싶은데 내 사진도 보내고 싶어. 그랬더니 핸드폰이 느린 건 어때? 여기서 돌아요. 이게 갈 때까지 돌아요. 지금 못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동영상을 보내봤더니 이건 뭐 다른 걸 뒤돌아가기를 눌러도 안 가. 그냥 이거 처리하느라고 끝나는 거지. 네, 종친 거예요? 아, 여기 그 사모님 그 겐세이 이걸 겐세이라고 하거든. 네, 조작 겐세이 네, 갖고 가시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암호화된 텍스트 아니면 사진, 동영상 이런 것들을 전체를 실시간으로 서비스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블록체인의 발전하는 과정이에요. 네, 종쳤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동안에는 텍스트만 보냈어요. 친구야 안녕? 이 정도. 근데 이제는 스크린샷을 찍어서 그것도 보내고 싶은 거야. 그걸 보내려고 하니까 레이어 1 블록체인이 이더리움 비트코인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레이어 2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따로 처리를 해서 처리한 기록만 이더리움에 검증할 수 있게끔 넣어준다라는 게 레이어 2예요. 이제 동영상까지 보내야 돼. 그 정도가 되면 어떻게 돼? 어플리케이션 세상이 열려요. 블록체인으로. 그걸 우리가 제2의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내려고 하니까 파일 코인은 어디다 저장을 해야 돼. 암호화시켜서 저장을 해야 돼. 이걸 원본임을 또 증명해야 돼. 그러면서 HTTP를 통해서 던져주고 싶은데 안 되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파일, 책, 무슨 채굴, 수험, 무슨 이런 것들은 안 돼요. 미안하지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도 처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이건 동영상이 아니라 이제 캐릭터잖아요. 더 커요, 이거는. 이것도 보내고 받고 거래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지불 시스템까지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하려니까 끝내주는 블록체인이 필요해요. 자, 여러분이 아는 끝내주는 블록체인이 뭐가 있어요? 네? 최근에 그걸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해요. 솔라나가 65,000 TPS가 나더라. 사슬이라는 코인이 1000 TPS가 나더라. 파일 코인이 엄청난 저장 스토리지 공간을 통해서 어떻더라. IPFS가 어떻더라. 막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정리가 되는 분 있어요? 뭔 얘기인지 도대체. 일본에서는 막 난리가 난 그 블록체인이 있더라. 그게 이름이 오아시스더라. 800에서 1000 TPS를 나는데 일본의 모든 게임사가 다 그리 동맹을 맺었더라. 막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미안하지만 되는 건 한 개도 없어. 어떤 것만 되냐? 거래소에서 사고팔고만 하고 있어.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여기 설명드리는 우리 그 크레타 플랫폼은 이제 뭔지 알겠잖아요. 근데 그 저변에 있는 블록체인 기술인 로커스가 이게 가능하다더라가 나온 거예요. 전 세계 최초로. 그러면 이제 그 한 발 밑으로 가면 이것을 여기만 가능하냐? 아니 텔레그램도 그걸 하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단계에 못 왔더라.
솔라나도 여기까지 가려고 하는데 안 되더라. 그건 자명해요. 왜 그러냐? 지금 인터넷 세상은 제가 슈팅 게임을 해서 총을 이렇게 돌리다가 탕 쐈어. 그러면 쏘면 어머나도 나오면 안 돼요. 그죠? 이미 누워 있어야 돼요. 이게 처리 속도가 0.2초 사이에 일어나야 우리는 총을 맞은 것과 동시에 쓰러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인터넷을 불러오는데 돌기만 하고 안 띄워주는 때가 많아요. 근데 대부분 잘 뜨는 때는 어떠냐면 4초 이내입니다. 근데 4초도 무리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총을 돌리다가 땅 쐈는데 4초 후에 죽어. 1, 2, 3, 4, 찍! 게임 하고 싶겠어요? 못해요. 지금 블록체인은 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쏘면 0.2초 안에 쓰러져야 되고 쓰러지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트코인이 1블록을 생성하는데 10분이 걸린대요. 아시죠? 근데 10분이 걸리는데 그 걸린 내용을 상대방들이 다 아는데 얼마 걸리는 줄 아세요? 1시간 걸려요. 그래서 못 써먹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냥 상감청자나 고려청자 100자쯤 되는 거예요. 그걸로 라면 끓여 먹는 실용성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동품 어때요? 희소성. 고로 2,100만 개가 4천만 원 정도 가는구나.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졸아요? 그럼 이제 큰일 나요. 딴 데 가서 뭐 들을 건데요? 그래서 땅 쏘면 딱 쓰러지고 그것을 2초 안에 싹 다 브로드캐스팅이 다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로커스를 볼 때 로커스가 뭐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동안 거의 5년 동안 커스터마이징은 보통 수정을 하면서 바꾸는데 이것은 완전 창작품이에요. 이 기술을 만들어서 게임에 적용해서 스팀이라는 게임에 킹덤 언더 파이어, 워 오브 히어로즈를 이미 돌리고 있는데 하자가 없다는 거예요. 게임을 돌리는데 블록체인 상에서 돌려서 하자가 없다. 느린 걸 못 느낀다? 그러면 유저가 많아지면 느낄 거냐? 아니다. 비트코인 그 블록체인 채굴 알고리즘을 전체를 다 샷다운 시켜요. 다 시켰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다 시켰는데.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실전이. 네. 하루 종일 걸려도 안 켜져요. 그 얘기는 뭔 얘기냐? 데이터가 너무 크고 그걸 다 다운받아야 켜져요. 제가 강의를 이렇게 녹화를 하고 그걸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올리자마자 스트리밍 시작하자마자 유튜브를 보면 유튜브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30분이 지나도 안 나와요. 왜? 이들이 어느 영역까지 다 처리가 돼야 누구든 볼 수가 있어요. 유튜브를 해봤어야 알지. 제가 요즘 하고 있다니까. 네. 그렇게 느리다고요. 근데 이 기술은, 이 블록체인 기술은 데이터를 물고 지구 반바퀴를 갔다가 돌아오는데 7초면 끝나요. 제가 집에서 컴퓨터에 서든어택이라는 넥슨의 게임을 하나를 깔아요. 용량이 24기가 정도 돼요. 근데 그 게임을 실행을 하는데 다운로드 받기 시작해서 실행을 하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냐면요. 4시간이 넘게 걸려요. 24기가를 처리하는데. 근데 로커스는요. 20년을 써도 데이터가 늘어나지 않도록 처리를 해서 그걸 특허를 내놨는데 20년을 써도 2분이면 재부팅이 돼요. 전체가. 이 기술을 한국이 가지고 있어요. 이 기술에 사우디가 열광하는 거고 한국이, 일본이 다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세상이 열리냐? 진짜 제2의
인터넷 세상을 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인터넷을 쓸 때 TPS가 만이냐 천이냐를 논하면서 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왜? 2초, 3초면 다 열리니까. 근데 유독 블록체인은 TPS가 800이다, 25다, 7이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왜? 수준이 맞질 않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인터넷 세상하고. 그래서 그런 TPS를 논하는 세상과 이 블록체인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블록체인은 논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온다라는. 그러면 저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사견이 좀 들어갑니다. 파일코인이 로커스 체인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 것이냐 생각해 볼 문제죠. 그러면 저렇게 막혀 있는 그 시장은 다 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블록체인은 이 문제가 뭐냐면 블록 안에 담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 개발할 때 1메가냐, 4메가냐, 8메가냐를 정해요. 그러면 8메가를 하면 속도가 느려요. 1메가를 하면 빨라요. 이 트릴레마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속도, 확장성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게임이 됐든 편지가 됐든 아니면 어떤 디지털 콘텐츠가 됐든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블록체인상에 전달할 수가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큰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이런 게임이 돌리면 어때요? 솔라나에서 돌리는 거, 비트코인에서 돌리는 거, 이더리움에서 돌리는 거 이런 거 그냥 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추진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가 좋다. 그러면 좋으면 또 뭐가 또 필요하냐? 좋은 거는 알겠는데 소문이 나야 하잖아요. 이 인프라를 확충하고 어느 산업에 갖다 써야 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페토는 1년에 서버 비용이 500억이 든대요. 로블록스는 1년에 서버 비용이 8천억 가까이가 든대요. 근데 그거를 비트코인 블록에다 담아서 처리를 하려니 의미가 없는 얘기야. 의미가 없는 얘기야. 어떤 거하고 똑같냐? 우리 집에 580리터짜리 냉장고에 코끼리를 넣겠다는 얘기나 똑같아. 이론상으로는 들어간다니까 코끼리를 어떻게 착착 접으면. 근데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 얘기나 똑같. 그러면 이더리움 안에는 들어가냐? 아니에요. 똑같아요. 솔라나 안에는 들어가냐? 구겨 넣어서 조각 내서 넣으면 들어가긴 하는데 꺼내서 맞춰봤더니 코끼리가 아니라 이상한 짐승이 되네. 그럼 넣으면 뭐 할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다른 블록체인으로도 서버를 대체한다는 얘기를 할 수도 있으나 그건 옳지 않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네. 너무 열냈더니 벌써 1시간이 다 가버렸네.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다시 좀 가서 조금만 더 하고 이제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이제 이렇게 우리 진행하는 걸 일일이 강의를 하지 않아도 서서히 줄여도 되겠다. 왜? 아까 얘기한 대로 인프라가 확충이 되고 사회에서 쓰여지게 되고 산업에서 쓰여지게 되고 이 기능이 사람들의 눈에 오르내리게 되고 그걸로 인하여 이 기술을 알아보고 투자를 하게 되고 투자를 받아달라고 크레타한테 사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 돈 좀 받아주면 안 돼? 라고 하는 사정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한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밖에 나가서는 자랑도 못해. 왜? 김종서가 1등을 해도 자랑을 못하고 있었다니까요. 다 알아듣겠죠?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그래서 아까 그런 퀄리티의 엔진, 전 세계적인 엔진을 이제 이런 게임을 그들이 만들어서 돈을 버는 게임이 아니라 이제 일반 대중한테 오픈을 해요. 우리가 뭐 블록체인을 오픈소스 그러잖아요. 테이블이 과거에 직선적 테이블에서 지금은 원형 테이블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공유 경제 시대에 들어선 거죠.
이것을 엔진을 공유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유저들이 꽉 찬다는 거예요. 이 엔진을 써보고자 하는 애들, 초등학생, 중학생, 아니면 학원 애들, 친구들끼리 모여서 게임을 즐기는 애들, 이 안에서 아바타를 그려서 만들어서 지금 최근에도 어떠냐면요. 태블릿 같은 데다가 그려가지고 퀴즈를 내요. 요즘 애들이 그러고 놀아요. 그리고 상대한테 보내. 이게 무슨 그림인 줄 아냐? 그걸 이거 헤드셋 끼고 그러고 놀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그림 그리면 되잖아요. 뭐하러 태블릿이 필요해요. 여기에 제가 소방 관계자분들이 오셔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소방 상품을 만들었어. 홈페이지를 연결하고 그걸 카톡으로 자기네들이 만든 걸 일일이 다 보내. 필요가 없어요. 이 멀티버스 공간 안에 3D로 돌아가게끔 그동안에 수출해온 역사를 다 띄워서 홈페이지를 대신하는 메타버스 세상이 와요. 우리가 과거에 물을 사 먹는다고 했을 때 잘 안 믿겼지만, 그죠? 물을 사 먹게 됐었고, 그죠? IT 세상이 월드와이드 웹 때문에 어쩌네 저쩌네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 친구들도 보면 도스를 배우러 학원에 다니고 했었어요. 근데 도스가 필요가 없어졌죠. 왜? 완벽하게 윈도우가 개발돼서 나오니까 글자만 입력하면 다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검색 엔진을 통해서 지금은 사전? 옛날에 뭐 어떤 딕셔너리라 해갖고 사전을 지금은 사전이 더 필요가 없어요. 책이 필요가 없어요. 뭐라고 했냐면 스마트폰이 전화가 아니라 컴퓨터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컴퓨터가 온 거예요. 우리한테. 지금은 스마트폰을 전화기라고 하면 공중전화 쓰면 되잖아요. 지금도. 그 느낌이 아니라니까요. 이제는 우리의 자산을 관리하는 지갑의 역할까지 다 하고 있더라. 거기에 무엇이 문제냐? 스마트폰에 요즘 별의별 게 다 날라와요. 요즘 이제 명절 때 되니까 택배 뭐 문 앞에 갖다 놨습니다. 뭐 하려면은 그 문 앞인지 저기 그 경비실인지를 지정하래. 무서워서 들어가질 못해요. 제 얘기 이거 알아들으셔야 돼요. 왜 무서워서 못하냐면 그게 진짜 사이트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그걸 여는 동안에 내 스마트폰에 미러링을 깔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내 스마트폰을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본다는 거예요. 이 기술은 이미 한국에서 밝혀졌어요. 그래서 아무 링크나 열지도 못해요. 그러면 제가 늘 그런 질문을 하는데 블록체인 세상에 오면 누가 정보를 보냈는지를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내 여동생이 보냈다면. 근데 지금은 문제는 뭐냐면 여동생도 몰라요. 이 링크를 나한테 올바른 링크를 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 걸러야 되죠. 그러면서도 개인정보는 가급적이면 드러나지 않게 해야죠. 이거를 정부가 처음에는 그렇게만 본 거예요. 아니, 다크사이트에서 마약이나 거래하는 그 비트코인을 활성화시켜야 하느냐 착각한 거예요. 네. 그게 아니에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제는 누군가가 내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마이데이터 시대, 내 개인정보를 내가 관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르면 관리가 되나요? 퍼주게 되죠. 그래서 지금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플랫폼 안에서 다 할 수 있다. 거래할 수 있고 지불할 수 있고 송금할 수 있고 내 컨텐츠를 누구한테 건네주고 확실한지를 체크할 수 있고 카카오가 시작을 할 때는 40원, 50원짜리 문자를 무료 보내는 것으로 시작을 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모든 인프라를 다 먹어버렸잖아요. 카카오가. 그와 마찬가지로 이 블록체인을 입혀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이 플랫폼이 제가 볼 때는 미래에 구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하냐? 말이 되냐? 구글을 언급하는 게. 여기 이분들 자세하게 한번 뉴스에 나온 거 보세요. 전 세계적인 인사들이에요. 네. 마이크로소프트사에 근무를 할 때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기술 개발에 대한민국 유일하게 투자를 했던 회사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런 사람도 올려놨죠. 뭐라 그러냐. 많은 프로젝트들을 보면 이더리움을 능가할 거다는 얘기를 다 해요. 하고 싶죠. 근데 안 돼요. 대부분이 지금 한국에서 나오는 블록체인들, 카이스트에서 만들었다는 블록체인, 삼성에 누가 만들었다는 블록체인이요. 제가 대한민국 시장의 블록체인을 알아요. 그들이 못합니다. 제가 여기를 그렇게 높게 쳐주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들은 베껴서 조금 바꿔서 색깔 입혀서 내놓을 뿐이에요. 여기는 완전 창작물이에요. 완전 달라요. 그래서 비타릭 부테린이 하려고 하는 이더리움 개선을 여기서는 이미 다 끝냈고 특허 내놨고 다 이렇습니다. 그걸 아니 누가 다 증명할 수 있어? 말들은 다 잘하던데? 라고 하겠죠. 루커스 체인 특허 기술 미국, EU 등 8개국의 특허 출원, 특허도 이미 나 있는 것도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미 한국과 사우디, 일본 또 있어요. 이제 또 밀어주는 나라가 또 생겼어요. 이런 것들이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비타릭 부테린 자기가 다 자수를 했어요. 뭐라고 하냐. KBW2023에서 이더리움 창시자가 가벼운 노드 기술을 통해 지속적인 탈중앙화를 추구할 것이다 라고 요청을 하면서 이 밑에다가 상세하게 써놨습니다. 비타릭 부테린 이더리움 공동 창시자는 블록체인 생태계를 이끄는 이더리움이 탈중앙화와 확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로드맵과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공유를 했다.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문제, 이것을 해결한 블록체인. 이더리움 만든 비타릭 부테린 천재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못한 것을 해야 될 일을 누군가가 해버렸다는 거예요. 네. 그동안에는 이오스가 그걸 할 것 같았고 솔라나 아발란체가 할 것 같았는데 트론이 할 것 같았는데 못한다 이 말이에요. 네. 기술적으로. 그 얘기들을 여기에 다 써놨어요. 이 기사 하나 찍어가지고 가서 다 보세요. 얼마나 제가 로커스가 얼마나 대단한지 여기 다 나와요. 해결해야 할 문제 중에 몇 가지가 뭐냐면 데이터 압축을 위한 롤업 기술이 필요하다. 옵티미스틱 롤업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JK 롤업. 그거 다 해도 이 기술을 못 따라와요. 그거 다 해도. 그 압축 기술 다 해도. 왜 그러냐? 이들이 그 롤업을 다 해도 데이터가 늘어나는 양을 못 잡습니다. 그 데이터 늘어나는 양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24기가 다운받는데 4시간 걸린다. 여기는 2분이면 끝난다. 2분. 20년을 쓰고도 데이터를 전부 다 처리하는데 재처리하는데도 2분이면 돼요. 이런 것들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또한 비타릭 부테린 이더리움이 출범 후 성장을 지속하면서 현재 2억 4천만 개의 계정을 보유하고 있다. 노드가 2억 4천만 개라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계정이 2억 4천만 개는 노드가 2억 4천만 개하고 완전히 별다른 얘기예요. 이걸로 블록체인으로 지금 이 팀이 처리한 기술들이 있죠. 자, 하나 볼게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그냥 기술 설명을. 자, 지금 딱 봐도 경막 게임이잖아요. 경막 게임에다가 메타마스크를 붙여요. 경막 게임에다가 메타마스크를 붙여. 이제 설명을 드릴게 따로. This is Winning Derby Inn, Tokyo Stadium, and the race is about to begin. They are in the gate and they're all in line.
They are off. This is the 1,200-meter race. 여기 나오는 말들도 캐릭터들도 장비들도 다 사고 팔려면 크레타로 와야 될 거예요. 이런 세상이 열리는데 제가 이거 보여드리면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릴 게 뭐냐면 자, 이 게임을 하는 유저들은 되게 많겠죠. 굉장히 많겠잖아요. 근데 이 게임을 만들어서 일반 유저한테 공개하는 사람도 수익이 생겨야죠. 그죠? 근데 만에 하나 1번 말, 7번 말, 4번 말, 9번 말, 12번 말이 있는데 사람들이 1번 말을 잘 안 찍었어. 얘네들이 12번이 따면은 왕창 따갈 것 같아, 판돈을. 그러면 주최 측 입장에서는 1번 말이 승리해야 돼요? 12번 말이 승리해야 돼요? 1번 말이 승리해야죠. 왜? 내가 많이 먹을 걸로. 이렇게 되면 어때요? 조작이 가능하죠. 근데 블록체인 어때요? 수정이 불가하잖아요. 수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런 세상이 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기술이 블록체인을 입혀서 공평한 수익률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조작이 불가하면 사람들은 다른 거보다는 이쪽에 배팅을 더 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전 세계 최초로 성공한 기업이 여기에요. 어떤 목표로 이걸 하냐? 공정하다면 마카오에 있는 모든 게임장은 대한민국 영종도에 있는 카지노 게임장은 다 이 기술을 입힐 거라는 거예요. 소비자들은 그걸 원하겠죠. 중앙에서 먹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걸 원하지 않겠죠. 그런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어떤 입장에 놓여 있죠. 근데 이것을 공정하게 하는데 블록체인화하고 하는데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1차. 2차, 3차까지 성공하면 이 시장은 우리가 다 먹어요. 근데 간혹 들어보면 우리를 많이 속인 게 있어요. 어디도 카지노를 한다더라. 어디도 토큰화해서 블록체인하고 연결한다더라.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못합니다. 게임을 다 올려서 블록체인화를 해서 공정한 게임을 만드는 건 못합니다. 그 기술이 없어요. 이거 말고. 그래서 제가 더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블록체인화하는 게 어떤 우리한테는 혜택이 있습니까? 이 기업한테는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라고 할 거 아니에요. 자, 제가 서비스를 하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다 게임을 서비스를 해요. 저한테 유리한 걸 저는 분명히 택할 거예요. 그죠? 블록체인으로 이렇게 싸게. 근데 서버에서 관리를 하는 건 아니 중국은 막아버렸어. 구글도 안 열린대. 북한도 막아버렸어. 안 열린대. 북한을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계치가 있는 거지, 내 시장은. 블록체인으로 연결하면. 북한에서 그 얘기 들어보셨죠? 한국 드라마를 본다고. 그렇죠. 몰래 본 거야. 이걸 블록체인화 하는데 성공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누군가가 북한에서 배팅 게임을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딱 깔잖아요. 북한 다 먹어버리고. 못 막아요. 미안하지만. 중국 들어가잖아요. 못 막아요. 추적도 불가능.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 시장에서 조금 먹는 게 낫겠어요? 그걸 다 먹는 게 낫겠어요? 다 먹어야 낫죠. 이게 엄청난 머리가 쭈삣 설만한 얘기인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하고 알렉산더 하루티안이 우리 회사하고 계약을 하나 따온 거예요. 어떤 계약을 따왔냐? 카지노 회사 전 세계 5위 하고 있는 그 회사가 1년에 수수료 수익이 1조 3천억 정도가 된다는데 수수료만. 수수료가 1년에 1조 3천억이면 판돈은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 회사가 우리하고 딜을 했어요. 딜을 했는데 딜한 내용이 재밌어요. 어떤 내용이냐? 이걸 블록체인화 해줘. 지금 현재 다 결제 시스템이랑 다 붙어서 돌아가고 있는 수익을 내고 있는 이 게임을 블록체인을 다 입혀달라고 요청한 거야.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입혀주면 뭘 얻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판돈을 앞으로 니네는 순차적으로 다 크레타로 써. 그러면 기술을 입혀줄게.
말이 됐잖아요. 그것을 그쪽에서도 수락을 해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되면 전 세계 1위 시장이 돼버려요, 걔네가. 그래서 이 얘기가 굉장히 무서운 시장인 거예요, 이게. 지금부터 만들어서 블록체인의 게임의 베팅형 게임은 다 로커스 팀을 거쳐가야 한다. 흉내를 낼 거면 다른 걸 블록체인을 선택해라.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건 우리가 만든 게임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조금 커스터마이징만 했고 외국에서 만든 러시아 쪽에서 만든 게임이에요. 근데 가지고 와서 하늘이나 이런 말처리나 이런 건 다 바꿔서 블록체인에 얹어서 성공을 했어요. 자, 이걸 하나를 성공을 했어. 또 하나. 뭐를 지어야 될지 모르겠네. 보지 마세요. 아 잠깐. 이게 킹덤 언더 파이어 워 오브 히어로즈인데 이게 게임이 이게 단순한 게임이에요. 근데 게임이 어때요? 싸운 적은 없네. 블록체인 상에서 돌아가는데 아무 하자가 없어요. 속도가 느리거나 버벅대거나 뭐 전적이 안 뜨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즐기기에 이미 노드는 5만 개가 넘어섰어요. 그러면 이 블록체인을 이제 다 만들었다고 하니까 타이밍을 잡아서 세상에 내놓으면 이거를 가지려고 하는 블록체인을 가지려고 하는 자기네 인프라하고 붙이려고 하는 회사들은 늘어나게 돼 있다. 그럼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다 늘어나고 한 누가 말 맞다나 이더리움 정도 가격 되면 나는 그때 살게. 이러는 경우하고 나는 지금 안 알려져 있어? 그러면 이게 검증만 된다면 근데 검증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대신 조금 검증을 해드리는 것뿐이고 판단은 스스로 하시라는 거. 그래서 이게 세상에 나와서 법률, 회계, 무역, 상행위, 이력, 추적 이력하는데 다 쓰고 이런 데 쓰이면 어떡할 건데? 쓰이면 어떻게 돼? 그때는 개인들의 먹거리 시장이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블랙록이 ETF 신청을, 현물 ETF 신청을 했고 피델리티나 찰스수압이나 많은 회사들이 ETF 신청을 했어요. 이제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들어오면 개인은 먹거리가 사라져요. 잘 알으셔야 돼요. 그걸 기다리고는 있지만 내가 돈을 벌을 시점은 그 전의 시점이다라는 걸 잘 알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는 오늘 얘기는 못했지만 여러분들하고 이 함께하는 시간이 늘 즐겁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걸 조금 선택을 해볼 필요가 없다. 있다. 이걸 내가 가져야 할 미래의 어떤 자본 포트폴리오에는 이걸 담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거고 저도 그래서 담았던 거고 담는데 이제 그런 거죠. 여기를 나가서 다른 회사를 가봐요. 잘 들었으면 다른 회사는 들을 게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회사를 가면 이제 또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1% 데일리 이자, 2.5% 이자, 막 이런 거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헷갈리기 시작해요. 네. 왜? 내 머릿속에는 IT에 대한 미래의 지향적인 것에 대한 그리고 디지털 세상과 메타버스와 멀티버스가 어떻게 펼쳐지리라는 설계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먹기에 돈이 필요한 곳으로 가게 돼 있다. 그지만 그들은 너무 불쌍하다. 그들을 뭐라고 하냐? 잉여인간이라. 네. 잉여인간을 더 나쁜 말로 하면 퇴비나 비류라고 생각할게요. 이거 그냥 나와 있는 거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퇴비나 비료.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나는 퇴비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미리 알아보는 사람들이 좀 오랜 텀을 근데 한국 사람들이 못 기다려요. 그게 좀 아쉽더라라는 부분이고요. 제가 자랑스러운 한국을 좀 이해하시라고 어떤 분이 저한테 보내준 글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자, 중앙아메리카 쿠바는 자국 지폐에 한국 국기를 그려넣어 기념화폐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코로나 백신과 의료 제품을 지원해 주어 위기를 극복하도록 도와준 은혜를 갚기 위한 한국 방산무기를 대량 구매하겠다고도 합니다. 칠레 보리치 대통령은 한국 케이팝 팬들의 지지를 받아 권좌에 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보리치 자신도 케이팝 팬이라는군요. 그는 한국이 자기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찌 한국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유럽에서도 한국의 인지도는 대단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면서 나토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에 엄청난 무기를 지원하면서 자신들의 한계를 느꼈는지 계속 한국과 협력을 요청하면서 한국도 나토 무기 지원을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인접해 있는 동유럽 북부 폴란드는 아예 한국 방산 무기를 모조리 사겠다고 수십조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한국 무기만이 자기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폴란드가 원하는 무기를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없다고 판단한 탓입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탁월하고 공급망이 잘 되어 정비창까지 세워 부품 조달에 정비에 차질이 없게 하고 공군 조종사 훈련센터까지 세워 훈련시키겠다는 조건을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를 보고 유럽 전체가 놀라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공화국, 옛 터키의 땅은 대부분이 아시아에 속하지만 EU가 튀르키예에게 유럽연합 가입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EU가 제시한 가입 조건을 튀르키예가 충족시켜 유럽연합에 가입이 되면 튀르키예는 유럽이 됩니다. 튀르키예는 6월 25일 6.25 전쟁 당시 일개 보병 여단을 파병하여 미국, 영국 다음으로 많은 군대를 보낸 고마운 나라입니다. 그들이 희망은 엄청났습니다. 희생은 엄청났습니다. 전사자 721명, 부상자 2147명, 실종자 175명, 포로 346명의 손실을 입고도 전쟁의 잿더미를 딛고 일어나 세계 10위권 강대국이 된 한국의 눈부신 발전에 경탄하며 대한민국을 가리켜 형제국이라며 한국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나라입니다. 이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대단한 나라예요. 그죠? 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블록체인 시장에서도 상당히 강자가 될 수 있겠다. 왜? 많은 나라들이 한국에 성장했었던 그런 과정들을 다 봤고 또 이 내용 들어보면 더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한국은 그래도 양심적인 나라래요. 왜? 택배를 문 앞에 놓고 가도 집어가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면 놀래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냐. 네. 그래서 우리끼리는 조금 그 어려움도 있었고 블록체인 세상에서 뭐 사기도 많이 당한 것 같고 하지만 그래도 전 세계에서 강대국의 반열에 오르고 있다. 근데 더 좋은 건 블록체인 기술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이 세계적인 기술이 되어 보기를 열망을 하고 있다. 근데 그렇게 될 것 같다. 또 하나, 국가들이 점점 우리 크레타하고 로커스에 열광하고 있다. 그것이 어쩌면 올해 안에 많이 비춰질 것이다. 기사가 또 나오고 거래소에 등재하고 그리고 그 가치가 올라가고 가격이 상승하고 많은 뉴스에 나올 거고 그런 것들은 믿어 의심치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의가 이제 과거에는 막 이게 진실이야라는 얘기 쪽으로 갔다면 이제는 그냥 뭐 선택 안 하면 네 팔자고 이렇게 이제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한테도 긴 시간 조금 기다려온 것들도 있는데 그 시간 속에서 분명히 진실은 다 드러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판단과 선택을 하시되 제가 오늘 강의한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내용을 더 파악해보고 더 듣고 싶고 그러면 더 와서 들어보시고 결정을 잘 하셔라. 그 얘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